페이퍼 리뷰 영상이고 이번 페이퍼는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with Large Language Models 이라는 논문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처음 알게 된 거는 기사를 보고 알게 됐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24년도 8월에 나왔던 기사인데 보면은 제목이 AI vs. Financial Analyst who is better at predicting earnings of public companies 이라고 되어 있고요. In yet another battle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s, AI outperforms financial analysts in predicting the earnings of publicly traded companies according to new research. 이라고 되어 있고 기사에 설명이 조금 더 되어 있기는 한데 기사에도 이 논문의 링크가 있고요. 논문의 링크를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논문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SSRN 링크라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이 링크에 가면은 이 논문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시카고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이 연구진 3명이 이렇게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with Large Language Models 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연구이고 저는 여기서 어떤 연구를 수행했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논문에서 하려고 하는 분석에 대한 요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LLM과 휴먼 애널리스트를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LLM에 사용되는 인풋의 경우에는 밸런스 시트과 인컴 스테이트먼트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밸런스 시트과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정보 중에 텍스처얼 인포메이션은 다 빼고 그냥 숫자들만 가지고 인풋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니지먼트의 의견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 의견을 반영해서 LLM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전망들을 낼 수가 있는데 이 분석에서는 정말 숫자들만 가지고 그 수치화된 실적만 가지고 LLM이 어떤 전망을 내놓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인풋들의 그 기업명과 기업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은 다 제거를 했고요. 연도도 확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T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애플의 밸런스시트라고 하면은 애플이라는 기업이다 라는 거를 GPT가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GPT가 뭐 다른 데이터들을 다른 뭐 학습한 뭐 뉴스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애플의 실적은 이랬기 때문에 전망은 어떨 거다 라는 식으로 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라는 거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다 삭제를 하고 인풋으로 넣게 되고요. 기업명을 모른다고 해도 어떤 연도에 대한 전망인지를 GPT가 알고 있으면은 뭐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망이 안 좋을 거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도도 그냥 삭제를 하고 인풋으로 넣게 됩니다. 다만 몇 년에 거쳐 인풋을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T-1, T-2 이래가지고 3년 동안의 데이터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GPT 뭐 다른 LLM도 비슷하긴 하지만 GPT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뭐 2023년도까지 학습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뭐 대부분은 2021년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서 아주 최근 데이터까지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 2010년도 정보를 물어봤을 때 당연히 GPT가 2010년도 이후 정보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루커헤드 바이어스를 포함해서 전망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기업도 어떤 기업인지 익명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연도도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고 이런 데이터를 줬을 때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를 확인해서 실제 액큐레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태스크는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이 기업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를 보는 거고 그거는 이익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체인 오브 닷을 사용해서 프롬프트를 조금 더 정교화하는 작업도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한 거는 LLM의 경우에는 Financial Statement를 68년도부터 21년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Human Financial Analyst는 83년도부터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Human Financial Analyst와 ChatGPT를 비교를 했는데 Human Analyst 같은 경우에는 Financial Statement가 발표되고
한 달 뒤에 어떤 예측을 했는지,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어떤 예측을 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예측을 했다라는 거는 6개월의 정보를 더 가지고 이 애널리스트가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도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GPT 같은 경우에는 textual information을 쓰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6개월 뒤에 전망을 내놓는 게 아니라 financial statement만 가지고 향후 1년의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를 본 건데, 그럼 프롬프트를 간단하게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 않는데, COT를 적용해서 조금 더 단계적으로 추론을 해라, 그리고 전망을 내놓아라 라는 식으로 프롬프트를 주면은 가장 높은 60.35%의 accuracy가 나왔다라고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추가적인 분석들이 조금 더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Human Analyst와 GPT의 Prediction Accuracy가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하는 거고요. 추가적인 분석에서는 그러면은 틀린 전망을 내놨을 때는 왜 그런 전망을 내놨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GPT와 휴먼 애널리스트의 포캐스트를 합치면은 얼마나 정확도가 올라가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요. 모든 분석을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거는 아닌데, 모든 분석 결과를 제가 다 포함한 거는 아닌데, 뭐 뒤에 가서는 GPT 3.5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든지, 실제 GPT가 루커헤드 바이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전망을 좋게 내놓는 건지 이런 것들도 테스트를 다 하게 됩니다. 인트로덕션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의 리서치 오브젝티브는 LLM이 여러 영역에서 이미 많이 적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금융시장 분석에도 사용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 논문은 Financial Analysis 도메인을 더 자세히 살펴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Financial Statement Analysis를 Human Analyst와 비슷하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Financial Statement Analysis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뭐 Fundamental Analysis라고도 하는데, 기업 정보가 주어지면은 그 기업 정보를 가지고 기업의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라는 거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LLM이 적용이 되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조금은 더 복잡한 분석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Financial Statement Analysis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GPT 4.0 터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업의 이익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을 판단을 하는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라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보통 우리가 EPS로 많이 표현이 되는 주당 순이익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더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딱 그 기업의 재무제표 정보를 가지고 향후 1년 동안 이익이 상승할 건지 하락할지라는 거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earnings에 포커스를 두고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도 앞서 언급을 드렸는데, 이 인포메이션을 줄 때 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은 전혀 포함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뭐 분석이 들어가 있는 정보들은 다 빼고 인풋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Financial Statement에 나온 그 numerical 데이터만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Human Analyst의 전망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Human Analyst는 당연히 다양한 정보들을 다 사용해서 전망을 내놓는 거죠. 단순히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뭐 그 기업의 그 이전 뭐 데이터도 볼 수가 있고, 그 기업에 대한 뭐 다른 보고서들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데 LLM은 그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 여기서 LLM의 성과가 어떻게 되는 거는 로어 바운드를 확인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넘어갔는데, 그래서 LLM은 디스애드밴티지가 있는 분석이다. LLM은 제한적인 정보만 주어졌기 때문에 디스애드밴티지고 이게 로어 바운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에서 리서치 퀘스천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Can an LLM generate economic insights purely from the numbers reported in financial statements absent any narrative context? 그래서 숫자만 가지고 전망을 내놓는 게 가능할 건지,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은 전망을 내는 게 가능할 건지. 두 번째는 How does an LLM's performance compare to that of human analyst, and do they add incremental value? 휴먼 애널리스트와 비교를 하고 추가 정보를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세 번째는 Can the model's performance be enhanced via instructions that emulate steps typically followed by financial analysts? 그래서 LLM이 단순히 기본적인 프롬프트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보다 이제 뒤에서 COT 설명을 더 드릴 건데, COT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이런 실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가 하는 이 단계들을 따라하는 경우에는 accuracy가 올라갈 건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How does LLM's performance compare to other benchmarks such as logistic regression and a state-of-the-art ANN design, and can it offer additional insights? 이 마지막 부분은 제가 이 영상에 많이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데,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와도 비교하게 됩니다. 테스트 세팅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은 LLM을 사용해서 두 가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Financial Statement를 다 Anonymize 해갖고 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은 다 제거를 하고, 연도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도 다 이렇게 T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마다 스테이트먼트의 포맷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스탠더다이즈를 모두 했고, 가장 그 기업 분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컴스탯의 포맷으로 스탠더다이즈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심플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인풋을 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했고요. 두 번째, 이제 COT를 적용된 프롬프트도 확인을 하는데, 두 번째에서는 그래서 Chain of Thought을 이렇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제 프로페셔널 파이낸셜 애널리스트가 하는 방법을 그래도 조금 알려주고, 단계적으로 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지표들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전망을 해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하라는 지시를 주면은 조금 더 성과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섹션 2에서는 Conceptual Underpinnings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선행 연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영상에는 많이 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꽤 리뷰를 연관된 분석들과 LLM을 사용한 뭐 금융시장 분석들 논문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션 3에서는 그 COT 프롬프팅과 데이터에 대해서 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프롬프트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 프롬프트는 논문에서 simple prompt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인풋 데이터는 주어졌는데 추가적인 가이던스 없이 그냥 전망을 해봐라 라는 식으로 프롬프트를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chain of thought 프롬프트가 되는 건데, 실제 휴먼 애널리스트가 사용하는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들을 사용해서 전망을 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프롬프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연구에서도 이 두 번째 COT 프롬프트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챗GPT한테, LLM한테 이런 네 개의 단계로 분석을 진행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첫 번째 단계의 경우에는 Identify and describe notable changes in certain financial statement items.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라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Compute key financial ratios. When calculating the ratios, prompt the model to state the formula first and then perform simple computations.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Financial ratio를 계산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단순히 계산을 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포뮬라를 사용할 건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세요라는 게 두 번째 단계이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provide economic interpretations of the computed ratios. 그래서 이런 레이시오를 계산을 했는데 그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해석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synthesize information and predict whether earnings are likely to increase or decrease in the subsequent period. And along with the direction, instruct to produce paragraph that elaborates its rationale.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종합해서 이익이 향후 1년 동안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한 전망을 해보세요라고 하는 건데, 단순히 전망만 내놓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전망을 내놓았는지를 설명하세요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4개의 단계에 거쳐서 전망을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훨씬 더 정확도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휴먼 애널리시스트는 더 다양한 정보를 사용할 거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봤을 때 핵심적인 단계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파이낸셜 레이시오와 그 레이시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종합해서 earning이 어떻게 될 건지를 설명하는 단계를 진행하기 때문에 LLM에게도 이런 COT 프롬프트를 적용하면 성과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LLM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보는데, 전망을 이익이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상승 또는 하락의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보고요. 그래서 이게 크게 상승할 것 같은지 또는 뭐 작게 상승할 것 같은지 이런 매그니튜드도 물어보고, 그리고 답변에 대한 컨피던스, 신뢰도까지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뒤에서 추가 분석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GPT 프로세스를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인풋이 있고 인풋을 어떠한 LLM에 넣고, 그리고 프롬프트를 심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체인 오브 더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런 아웃풋을 받아서 그거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프로세스를 소개합니다. 다음 사용한 데이터는 컴퓨스탯의 Annual Financial 데이터를 68년도부터 21년도까지 데이터를 쓰고 있고, 아무리 기업명과 연도를 어너니마이즈를 해서 분석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GPT가 23년도까지는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22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3년도의 전망을 확인하는 것도 따로 진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GPT가 23년도 4월까지 학습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23년도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의 정보가 포함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22년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23년도가 어떻게 되는 그 분석을, 그 확인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기간 동안 실제 아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많은 기업들의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요. 단순히 몇 개의 기업만 짧은 기간만 본 게 아니라 이 논문에서는 아주 포괄적인 분석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만 인풋을 줄 때는 밸런스 식 같은 경우에는 2년, 그 과거 최근까지의 2년 정보를 주고,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3년 정보를 줘서 향후 1년 동안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예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밸런스 식 같은 경우에 보면은 2년 정보가 주어지기 때문에 T와 T 빼기 1 데이터가 이렇게 된다라는 식으로 주어지는 거고,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경우에는 3년 데이터가 주어지기 때문에 T 빼기 1, T 빼기 2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포맷만 이렇게 맞춰가지고 인풋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먼 애널리시스트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애널리시스트 샘플 데이터도 가지고 오는데, 이거는 83년도부터 21년도까지고 총 한 3,000개 정도의 기업에 대한 전망 데이터입니다. 이 휴먼 애널리시스트 포캐스트의 경우에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발표된 한 달 뒤에 나온 전망들이 첫 번째고, 3개월 뒤에 나온 전망, 6개월 뒤에 나온 전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뒤의 전망은 꽤 많은 정보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은 당연히
이제 1개월보단 3개월, 3개월보다는 6개월 뒤의 전망의 정확도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먼 애널리스트 포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도 여러 애널리시스트 결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컨센서스 포캐스트를 사용했는데 결국 미디안이다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포캐스트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그거를 GPT 결과와 비교를 한 게 됩니다. 섹션 4에 가서는 결과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메인 리절트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 사용하는 것은 accuracy와 F1 스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인 리절트를 살펴보면 먼저 이 naive라고 나와 있는 거는 단순히 트렌드를 본 겁니다. 최근 1년 트렌드가 지속될 거다라고 가정하고 최근 1년이 상승했으면은 앞으로 향후 1년도 상승할 거다라는 아주 나이브한 방법이고요. 이게 가장 정확도가 낮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휴먼 애널리시스트 결과의 경우에는 이렇게 1, 3, 6으로 갈수록 accuracy가 증가하고 GPT를 사용하는 경우 심플 프롬프트는 그렇게 정확도가 높지는 않은데 COT를 적용하면은 6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F1 스코어를 봐도 비슷한 패턴이 나와서 나이브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는 6개월이 될수록 상승하고 단순 GP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낮지만 COT를 사용하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리절트를 요약하면은 chain of thought prompt가 가장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chain of thought이 accuracy가 높다라는 게 statistical significant 하다라는 것도 연구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introduction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GPT 같은 경우에는 딱 그 numerical 데이터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human analyst는 더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COT를 사용한 GPT 결과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꽤 놀랍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outperform 하는 걸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고 단순히 심플은 그렇게 정확도가 높지는 않았는데 COT를 사용해서 이 스텝 바이 스텝 애널리시스를 하면은 성과가 높은 것도 이들은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먼 애널리스트의 미디안을 가지고 비교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GPT를 사용한 게 나쁘지 않다라는 결과는 당연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 추가 분석을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는 대표적인 것만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논문에서 바로 그 첫 번째 추가 분석으로 소개를 하는 거는 그래서 LLM이 휴먼 애널리시스트를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인데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의 경우에는 incorrect answer를 했을 때 왜 incorrect하게 결과가 나왔는지 요인 분석을 해보자 라는 거를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X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 asset size, leverage, book to market ratio 등등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왜 잘못 평가를 했는지를 리그레션을 통해서 요인 분석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incremental informative라고 해서 이 GPT prediction과 human analyst의 prediction을 같이 넣었을 때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두 개를 사용했을 때 조금 더 prediction accuracy가 올라가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테스트도 진행을 합니다. Source of incorrect answer의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GPT의 경우에는 아래 리그레션 결과를 보면 나오지만 when firm is smaller in size, has a higher leverage ratio, record of loss, and exhibit volatile earnings 일대 inaccurate한 결과를 준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 사이즈와 뭐 로스와 earnings volatility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휴먼 애널리시스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사이즈를 보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코에피션트를 보면은 GPT의 값이 더 크다, 절대 값이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뭐 다른 요인들을 봤을 때도 GPT의 코에피션트가 조금 더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요 휴먼 결과를 봤을 때도 even though
Analysts face difficulty in predicting small firms' earnings. The magnitude of these coefficients is nearly half compared to the coefficients of GPT. It's less likely to make errors relative to GPT when a firm reports a loss and exhibits volatile earnings. 그래서 보면은 GPT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작은 기업들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 게 조금 더 정확도가 낮은 것처럼 보이고 로스와 earnings의 변동이 더 심할 때 이럴 때 전망의 정확도가 더 낮은 것 같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확인을 해본 거는 지금 GPT만 사용했을 때의 결과 그리고 Human Analysis 결과만 이렇게 하나씩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GPT와 Human Analysis 같이 사용했을 때의 결과와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GPT의 결과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이제 1번과 5번, 6번, 7번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GPT와 Human Analysis를 같이 사용했는데 통계적인 유의미함은 다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두 개 같이 사용했을 때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는 GPT만 사용했을 때의 코에피션트가 0.18이 나오는데 GPT와 Human Analysis를 같이 사용했을 때 1.57, 0.17, 0.15 이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Human Analysis의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는 코에피션트가 다 증가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GPT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Human Analyst의 전망도 같이 사용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complementary 하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석 결과는 제가 자세하게 여기에 포함하지는 않았는데요. 실제 Human Analyst가 전망을 조금 잘못 내놓는 경우에 GPT가 정확도가 조금 더 높은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석을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들을 요약을 하면은 결국 GPT는 Human Analyst와 complementary 하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첫 번째를 읽어보면은 Human Analysts and GPT both have difficulties in predicting earnings of small loss reporting firms. However, analysts tend to be relatively better at dealing with these complex financial circumstances than GPT, possibly due to other soft information and additional context.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GPT의 정확도가 가장 높았지만 근데 왜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니까는 GPT가 이런 거에 요인을 더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Human Analyst가 작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분석을 조금은 더 잘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Human Analyst는 단순히 numerical information만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using both human analysts and GPT's forecasts provide incremental information than only using one. 그래서 하나만 사용했을 때보다는 두 개를 사용했을 때 더 정확도가 높았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고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은데 GPT 하나만 사용한다거나 Human Analyst 결과를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두 개를 같이 사용했을 때 Adjusted R-squared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GPT's forecasts add more value when human biases or inefficiencies are present. 그래서 실제 휴먼이 더 잘못 판단하는 경우에는 GPT가 더 좋은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앞에 두 개의 결과보다는 그렇게 중요하거나 재미있는 결과인 것 같지는 않아서 그거는 제가 이 영상에서는 뺐습니다. 근데 논문을 참고하시면은 더 자세한 결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에서 진행을 한 거는 챗GPT의 결과와 다른 머신러닝 결과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스텝와이즈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뉴럴 네트워크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는 당연히 텍스트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59개 파이낸셜 베리어블을 인풋으로 넣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GPT한테 준 인풋은
앞에 제가 인풋 데이터 예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 밸런스 시트과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정보들을 그냥 텍스트와 숫자들 이런 식의 정보들을 주고 전망을 한번 해봐라 라는 프롬프트를 준 건데 이 머신러닝 기법 두 개의 경우에는 그냥 파이낸셜 베리어블 값을 인풋으로 준 거기 때문에 더 전망을 잘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결과를 살펴보니까는 뉴럴 네트워크와 비교했을 때 뭐 큰 차이가 없었고 뭐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성과가 좋은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논문에서 추가 분석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언급만 하고 지나가면은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뉴럴 네트워크와 비교했을 때 GPT의 성과가 더 좋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은 컨피던스 스코어까지 물어봤는데 이 경우에는 model performs better when it reports greater confidence.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 이거는 확신을 한다라는 답변을 줬을 때는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았다라는 거고요. magnitude까지 물어봤는데 magnitude의 경우에는 directional predictions are more accurate when the model expects a larger change. 그래서 magnitude가 large다, large increase가 있을 거다 또는 뭐 large decrease가 있을 거다라고 언급을 한 경우에는 accuracy가 더 높았다라는 거고요. 추가 분석에서는 GPT 3.5와 제미나이 프로 1.5와도 비교를 하는데 GPT-4를 사용했을 때의 성과가 가장 좋았다라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LLM이 왜 이렇게 성과가 좋았는지, GPT가 왜 이렇게 성과가 좋았는지 추가 분석을 진행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것만 가장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게 뭐냐 하면은 루커헤드 바이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So GPT's performance comes from its memory. 그래서 이런 기억, 과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high accuracy가 발생하는 거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을 진행하는데 이들이 진행한 분석의 결과를 보면은 GPT does not draw knowledg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그래서 GPT가 만약에 글로벌 금융 위기 정보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지금 데이터를 T-1, T-2 이런 식으로 연도를 변경해서 주기는 했지만 뭐 2008년도쯤 나오는 전망들은 안 좋다라는 전망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니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T를 사용했을 때 연도에 대한 정보 없이 전망을 내놓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low accuracy when GPT is asked to identify company and year. 그래서 이렇게 익명 데이터를 가지고 인풋을 넣었을 때 이게 어떤 기업에 대한 정보인 것 같으냐라는 거를 물어봤을 때도 그 기업을 제대로 알아맞추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렇기 때문에 루커헤드 바이스가 반영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23년도 이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꽤 제대로 분석을 진행한 것 같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논문에서 이렇게 분석을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기업명을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연도도 이렇게 T로 변형을 해서 인풋을 했을 때는 GPT가 이거를 못 맞추니까는 실제 GPT를 가지고 여러 분석들을 진행할 때 사실 백테스트를 할 때도 기간의 제한이 꽤 크기는 한데 이렇게 데이터를 조금 바꿔서 분석을 진행하면은 GPT의 성과가 어떻게 될 건지 이 테스트 기간 또는 out of sample 기간 성과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분석을 더 정확하게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asset pricing tes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포트폴리오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해보는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GPT와 뉴럴 네트워크가 이익에 대한 전망을 내놓을 텐데 그 이익에 대한 전망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정렬을 해서 뭐 롱숏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걸 가지고 투자했을 때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비교하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제가 여기다 넣지는 않았는데 결과만 요약을 하면은 이퀄 웨이티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는 GPT의 퍼포먼스가 좋고 밸류 웨이티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는 뉴럴 네트워크의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 GPT랑 뉴럴 네트워크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비교하는 분석에서 전망이 왜 inaccurate 했는지의 요인 분석을 진행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거기 요인 분석을 보면은
뉴럴 네트워크보다는 GPT가 작은 기업들에 대한 전망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 결과도 보면은 이제 이퀄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웨이트가 조금 크게 주어지는 건데, GPT가 작은 기업들 전망을 잘했기 때문에 이퀄 웨이트 결과가 잘 나오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보면은 뭐 아직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를 다 요약을 하게 되는 건데, 결국 LLM을 이 Financial Statement Analysis를 진행을 했을 때 보면은 Simple Promp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큰 도움이 안 되지만 Human Analyst가 진행하는 단계를 Chain of Thought Prompting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성과가 꽤 좋게 나온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 휴맨을 뭐 리플레이스 하거나 이런 분석들까지 뭐 자세히 하고 뭐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complementary 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분석들을 많이 진행한 거를 보니까는 루커헤드 바이스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놀랍게도 뭐 뉴럴 네트워크나 다른 머신러닝 기법들, 파이낸셜 베리어블을 인풋으로 사용한 기법들보다도 성과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트로덕션에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나온 LLM의 결과는 로어 바운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왜냐하면은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한 게 아니라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이익에 대한 전망을 물어봤는데, 그때도 accuracy가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꽤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당연히 얘기하는 것도 네, interpret our results with caution 이라고 되어 있고, the study provides evidence consistent with LLMs having human-like capabilities in the financial domain 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네, 당연히 이거를 가지고 뭐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포괄적인 분석을 진행했는데도 GPT-4의 경우에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